오늘은 지금 선생님께 공지드린 대로 사진예술 대표이시자 그리고 매그넘콜의 대표이신 이기명 대표님을 모시고 특강을 할 건데요. 제가 사실 대표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전에 이 사진을 한번 보고 좀 무슨 생각이 들어서 저희 가운데 분이 지금보다 많이 적기는 하시지만 지금 이기명 대표님이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김영만, 김영만 대표님이라고 전 기자이시자 전 사진예술 대표셨고요. 그 전이 사진예술의 최초에 창간하신 이명동 선생님이라고요. 이렇게 가족은 아닙니다. 가족은 아니고요. 3대에 걸쳐서 지금 사진예술 관계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사진을 찍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자리가 비어 있어요. 한 자리가 비어 있어서 제가 저거 왜 비어 있어요? 하고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진은 앞으로 나 이후에 이제 사진예술을 맡아갈 사람을 위해서 비워놨다. 나중에 누군가 오게 되면 이 자리에 앉혀서 사진을 찍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약간 좀 뭉클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감동 잘 안 받거든요. 그런데 좀 뭉클한 게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진은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사진은 지금 현재이긴 하지만 찍는 순간 과거가 되는 것을 붙잡아 들어서 미래에 전달한다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런 개념에서 보자면 이 사진은 적극적으로 그 미래에서 우리가 닥쳐올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진인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꼭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갖고 그 잡지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계신 사진예술의 대표님을 모시는데 가장 적절한 사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기명 대표님을요 박수로 좀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사진의 다양성과 현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매달 사진예술을 발행하면서 국내외에 좋은 전시를 우리 편집부 기자들과 함께 리서치를 해서 사진예술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진의 다양한 흐름을 매일매일 접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저희 사진예술에서 다루었던 그런 국내외 좋은 사진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인 올라프라고 네덜란드 출신의 굉장히 유명한 사진작가가 있죠, 그죠? 근데 이 어인 올라프는 어렸을 때부터 그 네덜란드의 라익스 국립 뮤지엄에 가서 많은 회화 작품을 보았어요. 근데 그 많은 회화 작품을 본 것이 그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고, 그가 보았던 17세기, 18세기, 19세기 네덜란드의 그림이 언영중에 그에게 내재화되어서 작품으로 발현되었는데, 이 전시는 수원시립미술관에서 했던 전시를 저희 사진예술에서 보도한 건데요. 17세기, 18세기경에 바라보았던 여성에 대한 시선이 여전히 어인 올라프의 사진을 통해서도 비슷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남성의 시선에 수긍하는 그런 이미지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이 회화 작품은 부모의 훈육이라는 작품인데, 어인 올라프는 뒤돌아서서 숭종하는 듯한 자세로 지켜져 있는 이런 모습의 사진을 찍어서 여전히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성들에 대해서 강요되는 그런 모습들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어인 올라프 같은 경우는 스스로 그 회화 작품을 열심히 보면서 그 작품을 다시 사진으로 그렇게 해석해 내었다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미술의 영향을 사진으로 표현한 작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인 올라프 작품을 조금 더 보여주면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은 실제 상황인 것 같죠? 근데 어인 올라프는 실제 상황이 아니고 전부 다 연출된 장면입니다. 1960년 미국 서부의 상황을 전부 다 연출해서
이렇게 찍었는데 이런 사진을 컨스트럭티드 리얼리티라고 이제 일컬어지는데 여러분 1960년대 미국은 어떤 상황이죠? 바로 월남전이라는 그런 전쟁의 상황이죠. 그죠? 그 월남전의 전쟁의 상황에서 미국인들이 느꼈던 극단적인 불안, 그리고 고립, 우울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연출해서 작업을 한 작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작가 자체가 어인 울라프입니다. 예. 근데 이 두 사람에는 어떠한 관계도 없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팽팽한 긴장이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어인을 느꼈던 1960년대 미국에 대한 이미지를 철저하게 연출해서 현대의 작품으로 만든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컨스트럭티드 리얼리티 작품들은 분명히 카메라를 이용해서 찍었지만 그 찍혀진 이미지가 연출된 장면으로서 리얼리티를 표방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환상적인 이미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표정이라든지 감정이 억제된 상태로 찍혀진 작품들입니다. 굉장히 대립된 긴장의 느낌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인데요. 때에 따라서는 동성애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는 작품입니다. 근데 어인 울라프가 이런 연출된 장면의 사진을 만들 때 동원되는 스태프들이 거의 한 50명 정도 돼요. 50명 정도의 스태프이 동원되어서 마치 영화를 찍듯이 철저하게 장소를 헌팅하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공간을 세팅해서 찍기도 합니다. 그리고 헤어라든지 메이크업이라든지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서 찍게 되는 사진이죠. 근데 이런 컨스트럭티드 리얼리티 작업에 있어서 굉장히 각각 만든 작가가 그레고리 그루슨이라는 미국 작가인데요. 이 작가는 장소 헌팅도 굉장히 스케일이 크지만 실제로 이런 건물 같은 것들을 빌려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벽면 자체를 부수어버리고 촬영하기 용이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건물을 해체하기도 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죠. 현대 미군들이 갖고 있는 현대성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철저하게 사람들은 고립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고 우울한 그런 감정인데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다 소품입니다. 지나가는 자동차를 찍은 게 아니고 이 자동차 소품을 다 가져와서 찍은 거고, 특히 그레고리 그루슨 같은 경우에는 해질 무렵에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그런 해질 무렵의 묘한 느낌,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어둠과 밝음이 공존되고 빛에 있어서 다양한 느낌, 색감을 강조해서는 그 라이팅의 상태를 이용해서 작업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거대한 조명, 라이팅을 설치해서 작업을 많이 했어요. 이것도 철저하게 다 연출된 이미지들입니다. 아르 페스티벌은 5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 아르 페스티벌에서 메인 작가로 이 작가를 굉장히 조명을 했는데 그때 제가 동영상을 보면서 찍은 건데 여러분 이렇게 크레인을 이용해서 조명을 할 정도로 그렇게 작업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 그 세팅을 할 때의 장면들 다 보여주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그레고리 그루슨 같은 경우에는 스텝이 무려 100명까지 동원돼서 작업을 할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장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렇게 거대한 자본을 동원해서 100명이라는 스텝을 이용해서 찍을 만큼 사진 작업의 규모가 엄청나게 큰 작업하는 작가들도 있다 하는 거죠. 사진은 기본 기계의 미학을 바탕으로 하죠. 근데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을 때 셔터 누르는 순간에 기계적인 자동성으로 이미지가 완성이 되죠. 그죠? 근데 사진의 초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셔터를 누르는 순간에
자동으로 이미지가 완성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진가들이 이건 너무 쉬운 게 아닌가 하는 반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1857년도, 58년도에 이미 합성 사진들이 막 나오게 되죠. 그죠? 오스카 G 레일랜드라든지 헨리 피치 로빈슨 같은 사진들, 여러분 혹시 수업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그 당시에 30장의 사진을 갖고 인생의 두 갈래길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실제 30장면을 찍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합성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포토샵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합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제가 마치 한 장의 작품을 만드는데 6주 동안 프린트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30장으로 인생의 두 갈래길이라고 해서 선한 길 그리고 악한 길을 대비하는 정말 교훈적이고 성서적인 그런 작품을 만들었죠. 그죠? 그리고 헨리 피치 로빈슨은 임종이라고 해서 우리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가장 강하게 느끼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5장의 필름으로, 네거티브로 그렇게 합성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가장 초기의 컨스트럭티드 리얼리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작품 만드는 과정은 달라졌지만 또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새로운 작업 형태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현대 사진들의 전초가 많이 보여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진의 긴 역사 속에서 보면은 정말 엉뚱하게 전혀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근데 과거에 나온 작품들이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변형되면서 좀 더 세련되게 그렇게 작품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의 그 컨스트럭티드 작품들을 보면요 미장센이 완벽해요. 완벽한 연출, 완벽한 미장센 그리고 조명만 해도 크레인을 이용해서 조명할 정도로 완벽한 라이팅을 구사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과거의 작업에 유사한 작업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프레임에 있어서 완결성을 가져와야 된다 하는 걸 요즘 현대 작가들은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컨스트럭티드 리얼티 작업에 있어서 굉장히 인기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가 에릭 요한슨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 전시했는데 보셨나요? 몇 해 전에 서울에서 전시를 했었죠. 예술의 전당에서. 예. 근데 이 친구는 앞서 보여줬던 작가와 다르게 철저하게 자기의 상상의 세계를 사진으로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친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치 호수에 물이 깨어진 것처럼 유리를 깨어진 물처럼 비유해서 찍은 거죠. 이런 유리를 찍고 이런 보트를 찍고 또 이 하늘의 구름의 상태로 다양한 상태를 찍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을 찍고 그래서 수십 장의 사진을 이제 포토샵을 활용해서 합성해서 작업을 완결하죠. 근데 이 작가는 바로 우리의 상상의 세계,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컨스트럭티드 리얼리티 작업도 굉장히 얼핏 보면은 리얼리티적인 작업처럼 보이는 그런 작업이 있는 반면에 또 굉장히 판타지적인 작업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작업도 마찬가지죠. 배가 갑자기 들판에 달릴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런 소품들은 실제 만들어요. 실제 만들어서 사람은 작게 찍어서 합성을 하는 거죠. 포토샵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속에서 갑자기 물이 쏟아지면서 이제 배가 나타나고 강으로 연결되는 이런 상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의 사진은 인간의 다양한 무한한 상상을 시각화하는 그런 작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에릭 요한슨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최종 만들 이런 스케치 작업을 먼저 해요. 스케치 작업을 해서 소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각각의 작업들을 찍어서 최종 완성을 하게 됩니다.
하늘에 달을 달고 있죠. 실제 우리가 달을 달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나요? 그런 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달들입니다. 만든 달들. 네. 문을 열고 나오면은 다른 세계의 문으로 또 갈 수도 있죠. 네. 여러분, 이것을 왜 에린 요한슨이나 앞서 말한 작가들은 사진을, 남이 찍은 사진을 갖고 쉽게 포토샵으로 합성 작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렵게 고단하게 사진을 직접 찍어서 그리고 그 사진들을 조합을 할까요? 왜 남들이 찍은 사진을 가져와서 적당하게 합성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찍을까요? 그거는 최종 나온 한 장의 사진의 결과물 못지않게 작가적인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 작업의 과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릭 요한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작품 옆에 조그만 비디오로 화면으로 자기 작업 과정을 한 작품 한 작품을 다 보여줬죠. 그리고 그레고리 그루슨 같은 경우도 대형 스크린을 이용해서 자기가 작업하는 과정을 몇 시간에 걸쳐서 쭉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작업을 하는 그 과정에서 작가의 노력, 어떤 생각을 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고, 이것들을 일관되게 보여줬을 때 크게 감동하는 것이지, 그 중간 과정이 완전히 다 생략되고 쉽게 이루어진 작업에 대해서는 그만큼 열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그레고리 그루스는 스테비지가 100명이나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 자기가 셔터를 직접 누를까요? 어떨 것 같아요? 셔터를 직접 누를까요? 이 사람 셔터를 자기가 직접 누르지 않아요. 다 조수들이 합니다. 조수들 노출되고 다 세팅하고 자기는 그냥 촬영하라고 명령만 내립니다. 풀이라고 이 사람이 포지션 풀 이러면 이제 셔터를 눌러요. 셔터조차도 누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작품은 그레고리 그루슨의 작품으로 인정합니다. 왜? 그 작업된 정체적인 연출과 컨셉과 아이디어는 그레고리 그루슨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가 직접 셔터를 누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의 작품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크리스티안 폴탄스키인데요. 믹스드 미디어, 혼합 매체로 작업한 작가죠. 현대 예술가, 현대 미술가처럼 중에서 이 크리스티안 폴탄스키처럼 현대 미술에 영향을 끼친 작가가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봤을 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이 크리스티안 폴탄스키는 20대부터 사진을 이용한 작업을 많이 했어요. 사진. 왜 그는 사진을 이용한 작업을 미술가 입장에서 사용했을까 하는 겁니다. 사진은 바로 존재와 부재, 실존과 실제와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런 사진의 개념을 정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50년, 60년 전에 찍은 사진을 가지고 와서 나의 작품으로 사용을 할 경우에 그 사진에 찍혀졌던 그 인물은 분명히 실제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50년, 60년이 지나고 나면은 모두 다 죽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진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와 죽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크리스티안 폴탄스키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오래전에 입었던 옷들을 막 모아갖고 엄청난 옷들로 설치 작업을 해서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옷을 입었던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도 했었는데, 이 폴탄스키는 사진을 이용해서 이런 제의적인 느낌, 백열등을 이용하고 사진에 프린트를 해서 의도적으로 초점을 흐리게, 조그만 사진을 엄청나게 확대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고 앨범이라든지 남들 찍은 사진들을 모아갖고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볼탄스키도 사진을 찍기는 했어요. 사진 작업을 하고 전시도 하긴 했지만 그의 대표작들은 대부분 다 남의 사진을 차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양철 처리라든지 이런 다양한 설치와 매체들을 혼용해서 사진을 이용해서 작업을 한 작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사진입니다. 사진이고 다양한 컬러의 느낌도 넣고 의도적으로 선을 이용해서 종교적인 죽음에 대한 메시지 이런 걸 많이 남겼는데요. 여러분 그 개인의 삶이 작품에 많은 영향을 끼치죠. 크리스탄 볼탄스키는 1944년생입니다. 그래서 이 전시명이 4.4인데요. 그 44년생은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나고 태어난 사람들이죠. 2차 세계대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기 아버지가 2차 세계대전에서 많은 죽음의 고비를 가지게 되었고 그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불과 한 일주일 뒤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많은 유태인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그런 기억을 많이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업의 죽음이 그런 홀로코스트라든지 유대인의 죽음에 대한 걸로 많이 연결시키고자 했죠, 비평가들이. 그렇지만 그는 그의 작업이 죽음에 대한 작업들이 단지 홀로코스트로 제한되는 것을 거부했어요. 인간들이 직면한 모든 인간들에게 닥치는 보편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의 작업을 통해서 삶을 더 생각하게 되고 죽음과 삶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런 작업을 보면은 현장의 설치 작업이 굉장히 엄숙하고 고요해요. 그런 큰 감동을 느끼게 되는데 이게 이제 부산 시립미술관에서 몇 년 전에 전시를 했는데 우리 한국의 전시 수준이 이 정도예요, 지금. 그리고 이 전시를 하는 중에 아마 볼탄스키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전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요, 이런 설치 그리고 이런 큰 천에다가 프린트를 해서 사진 이미지를 프린트해 전시를 했는데 이런 게 이제 육화된 시선, 메르리 퐁티가 말한 육화된 시선의 감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만 작품을 감상하는 게 아니고 그 전시장을 헤매고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건드리기도 하고 내 몸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죠?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내 몸으로 훨씬 더 작품에 대해서 감상의 폭이 넓혀진다는 거죠. 시선을 넘어서서 몸으로 촉각의 감상까지 발전하게 된다. 그런 것들을 시도했던 게 크리스탄 볼탄스키입니다. 그래서 이런 믹스드 미디어를 보게 되면은 미술가들이 사진을 차용해서 많이 했고 요즘 또 사진가들이 혼합 매체로 가면서 사진가의 입장에서 이렇게 또 넓혀가는 작가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장 프랑스 라시에라는 프랑스 작가인데요. 이 콜라주 작업들도 상상을 초월해요. 가을부터 콜라주 작업은 굉장히 역사가 깊죠. 근데 이런 포토샵으로 인해서 콜라주가 굉장히 쉬워졌잖아요. 그래서 수십 장의 콜라주를 하면 별로 감동이 없는 거야. 작업의 과정에서 감동이 적은 거예요.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한 100장 정도 하면은 좀 고생을 했다. 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로지에 작가처럼 1000장씩 이렇게 콜라주 하면은 감동이 크죠, 그죠? 그리고 또 자기가 찍어요. 그러니까 현대의 도시에 자기가 막 찍어갖고, 이건 바빌론이라는 고대 도시를 콜라주를 통해서 상상의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작업을 한 작가입니다. 이거 고대 도시를 상상해서 콜라주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작업의 양이죠. 이거 보세요. 1000장 이상으로 콜라주는. 여러분, 그 사울레이트 전시회도 크게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울레이트는
거의 뭐 80 정도 돼갖고 인정받았어요. 80 넘어갔고 거의. 이 사람은 뭐 50년대, 60년, 70년대 홀로 칼라 작업을 했던 작업이에요. 그 사진은 그 매체 발달 속도가 있는데 흑백 사진이 예술 사진을 장악하는 시대에 칼라 작업을 인정 못 받죠. 근데 이미 뭐 코다크롬 이런 것들이 40년대에 대중적으로 판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 예술에 있어서 칼라가 인정받은 것은 70년대 중반. 뉴 칼라에 대한 인식이 오면서 80년대 오면서 굉장히 융성하게 되죠. 마틴파 같이 세계에 있어서의 마술사라고 말할 정도로 칼라를 잘 쓰는 매그남 작가 마틴파조차도 80년대 중후반에 되어서 칼라 작업이 본격화돼요. 그의 70년대 작업들을 보면 흑백이에요. 그만큼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그게 예술로 들어오는 데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데 이 사울 레이턴은 50년, 60년대에서도 이미 칼라 작업을 했고 그것도 스트리트 포토그래피, 거리에서 사진을 찍는데 칼라를 강조한 작업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그는 굉장히 수줍은 사람이 없어요. 소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는 수줍은 채도 소심한 대로 내 스타일을 찍으면 돼요. 나는 소심한 사람인데 가감하게 찍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의 성격대로 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창문에 숨어갖고 윈도우에 숨어서 차의 윈도우를 통해서 찍는다든지 근데 그렇게 찍으니까 오히려 더 느낌이 다른 거예요. 네. 창문을 통해서 차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사울 레이터 전시를 보고 이제 그 아를레 축제에 갔더니 사울 레이터의 전시를 굉장히 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시를 보면서 야, 이 큐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나 하다는 걸 제가 느꼈는데 그 사울 레이터의 칼라 사진을 굉장히 우리가 각광하다 보니까 칼라 사진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아를레 축제에서는 그의 사진 세계를 헤어와 연결시켜서 같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흑백 작업이 어떻게 칼라로 변화했는지, 그의 회화 작품의 이런 칼라의 색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흑백 사진과 칼라 사진, 이걸 비교해서 보여주었어요. 그 전시가 이루어진 건물인데,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보여줬다는 거죠. 그의 회화 작품과 흑백 사진도 같이 보여주고 회화 작품과 흑백 사진 이런 그의 스타일이 이런 아웃 오브 포커스의 느낌 이런 것들이 칼라로 어떻게 왔는지 이거 다 보여주고 그리고 그가 흑백 사진에다가 페인팅한 것도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울 레이터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의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큐레이터의 역량에 따라서 그의 작품을 총체적으로 재편집해서 전시장에 보여줬을 때 더 큰 감동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 레이터의 칼라 사진이 중요해 한다고 너무 칼라 사진에만 몰입하지 말고 그의 칼라 사진이 있기까지 그는 흑백의 소수의 작품이지만 그 흑백의 소수의 작품이 다수의 칼라 작품과 어떻게 연결돼? 근데 그는 그림도 그렸어. 그럼 그 그림은 그의 사진과 어떻게 연결성을 갖고 있지? 그걸 전시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큐레이터가 그렇게 보여주니까 내가 한국에서 사울 레이터의 작품을 본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느꼈다는 겁니다. 이기만 리베에게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